안녕하세요. 재경입니다. 오늘 추명가 94번째 구절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중 토성 식신제는 미곡 토지 농업 좋고 건축 토석 피복 섬유 지물업에 성공한다.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주로 목국토, 화생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좀 살펴보면요. 주중토성이라는 얘기는요, 주중이라는 건 사주 가운데 토가 있고, 식신제는 그 토가 식신이나 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죠. 사례를 좀 간략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사주에 이렇게 토가 있고요. 일간이 목이나 화일 경우에 이렇게 화생토하고 목국토 하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주중토성 식신제라는 말이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미곡 토지 농업 좋고, 쌀미자에 곡식 곡자잖아요. 그래서 땅 위에 어떤 곡식을 키우는 농업이 어울린다. 이런 뜻이고요. 건축 토석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고 길을 만들고 혹은 제방을 쌓고 하는 이런 건축 토목과 관련된 얘기고요. 피복 섬유라고 하는 것은 의류 그리고 원단 이런 것들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죠. 지물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를 만들다거나 책을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종이와 연관된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목국토, 화생토가 이런 직업들과 어울리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미곡토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곡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곡식을 심는 거잖아요.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키워내는 행위를 농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 이 목극토는요, 동사로 표현하면은 나무를 심는다, 깃발을 꼽는다, 개발한다, 우리나라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새마을운동 같은 행위를 의미해요. 나무 심기는 이해하기가 쉽죠. 땅 위에 나무를 심는 거니까요. 목극토죠. 요 깃발꽂기라고 하는 것은 서부 시대에 우리가 Far and Away라고 하는 영화 보면, 옛날 영화죠. 말을 막 타고 달려가서 자기가 가진 깃발을 꽂으면 그게 자기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깃발꽂기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개발하고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간척 이런 것도 목국토에 해당하죠. 그래서 개발, 새마을운동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목국토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생토는요, 어떤 걸 떠올리시면 좋냐면요, 하늘에 햇님이 뜨면요, 이렇게 하늘에 햇님이 뜨면 넓게 땅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비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보이게 한다, 비춘다, 노출시킨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땅을 햇님이 비추면 이 곡식이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화생토는 성장시킨다, 노출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 가운데 화생토, 목극토의 어떤 형상을 짓게 되면 농업과 잘 어울리는 겁니다. 이제 건축 토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얘기하고도 이어지는데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고 길을 놓고 댐을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토목 건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행위는 땅을 개발하는 거죠.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것을 가지고 땅을 개간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화생토, 목극토가 건축 토속과 인연이 깊은 것이고요. 요 피복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옷감하고도 연관시켜요. 그러니까 나무가 곡물, 미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요 옷감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과거에 실제 옷감은 비단이나 삼배 이런 것들 다 자연에서 얻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목은 옷감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복 섬유도 화생토, 목극토와 연관이 지어지는 것이고요.
요 지물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죠. 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무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물업도 목극토, 화생토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실제 사주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83년 8월 19일에 출생하신 샤넬의 창업자이시죠? 코코 샤넬의 사주를 좀 보겠습니다. 사주는 아니고 삼주죠. 보죠. 을목일간이잖아요. 을미일주. 그리고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정관격이죠. 여기 개수가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인 상생하는 구조죠. 자, 그런데 이 본문 내용에서는 목극토, 화생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일간이 목이고요. 토를 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목이 토를 극하는 모습을 지어서 목극토가 되는 거죠. 목극토가 되면은 이제 농업도 연관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류와 관련된 것도 있었잖아요. 이 코코 샤넬이야말로 뭐 의류 쪽에서는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 한번 봐봤고요.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제 부동산 건축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 명주는 이제 공무원 사직 후에 건축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맹파명리의 직업상법 신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중국 사례이고요. 한번 사주 보겠습니다. 갑술 일주고요. 신월에 출생했습니다. 칠살격의 재 같은 구조죠. 그런데 이제 사주를 살펴보면은 간목일간이 무토를 옆에 두어서 목극토를 하고 있잖아요. 목극토 대표적인 물상이 건축, 토목 이런 거였잖아요. 이분의 경우에는 공무원을 하시다가 건축 사업으로 넘어가신 케이스인데 재생살의 구조를 짜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열심히 직장생활 하셨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고생이 심했겠죠.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내 사업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사업으로 넘어가기 쉬운 구조 맞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재생살의 구조는 일간이 신왕해야 되는데 간목이 해에 뿌리를 두었고 미에도 뿌리를 두었고요. 겁재 을목도 띄워서 신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생살의 구조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번 사례는 북경대 출신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던 분입니다.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맹파명리 직업상법 신의 중국 사례입니다. 사주 보죠. 정일간이고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인수격을 짰죠. 인수의 기운이 매우 왕성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목의 기운이 매우 왕성하고 목은 정화일간에게는 인수죠. 인수의 기운이 이렇게 왕성하니까 아마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했을 수 있습니다. 옆에 비건까지 두어서 경쟁심도 있으니 열심히 했겠죠. 다만 신금을 투출시켜서요. 제극인의 구조를 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에만 머물러 있진 않겠죠. 당연히 금전적인 어떤 목표를 갖고 진격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는 자연스럽게 본인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구조가 보면 축시에 태어나서 화생토의 구조를 짜잖아요. 그러니까 화생토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발, 부동산, 토지 이런 쪽으로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북경대 출신이고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큰 부를 이루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왕에 사주 본 김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인수격에 재를 쓴 구조이고 특히나 시에 축이라는 글자를 두었는데 이 축은 경금의 인묘지 고장지라고 하잖아요. 보관해 놓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재의 보관 장소입니다. 재고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이런 경우가 돈을 보관한 돈창고다. 그래서 이 구조는 돈창고를 시지에 두고 있는 구조라서 사주적으로는 재가 아주 안정적인 구조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재의 근원은 앞서 요 왕성한 요 기운인 인수에서 비롯됩니다. 인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 뭐 이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사업적으로 보면 인수가 이렇게 왕한 케이스들은 마케팅을 참 잘한다고 알려져 있죠. 단지 부동산 뭐 기술자나 건축 토목 기술자라고 보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 기반으로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서 마케팅 잘해서 돈창고를 잘 채운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 짓죠. 주중토성 식신제는 미국 토지농업 좋고 건축토석, 피복, 섬유, 지물업에 성공한다. 사주 가운데 토가 있고 토가 일간 입장에서 식신이나 재해당할 경우에 농업이나 건축, 토목, 그리고 피복, 섬유, 의류 이런 쪽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지나 출판 이런 쪽에도 인연이 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추명가의 직업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직업이 다소 1대1로 대응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석영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1960년대의 배경과 2025년 현재의 배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에 1대1로 정확하게 맞냐 안 맞냐로 보면 좀 논의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석영 선생님은 어떻게 어떤 직업을 관찰하고 사주에 적용시키려고 하셨는지 그런 어떤 사고체계, 사고 방식을 좀 배우려고 노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